자, 6월 11일 시장 마감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마감 시황 정리를 해보려고 그래요. 보통 일반 날에는 월, 화, 수, 목 같은 경우는 당일날 바로 이제 마감 시황을 해드리죠. 다음날 이제 장이 또 열리니까. 근데 이제 금요일장 같은 경우 제가 바로 올리지 않아요. 이제 주말에 좀 시간을 갖고 천천히 하는 편인데 월요일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시황 정리를 하면서 상한가가 간 종목들을 이제 몇 개 챙겨보기도 하는데, 사실 상한가가 간 종목을 쫓아가 사거나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 종목들이 상한가를 갔으면 왜 갔고, 이 종목들이 상한가를 감으로 인해서 다른 종목들에 영향을 줄 수 있죠. 자, 예를 들면 그동안 철강 섹터가 엄청 강했었는데 지금도 강하긴 하지만 이 종목들이 한 바퀴 뺑글 돌고 전기주로 갔고, 자, 전기주에 안 올라간 종목들이 있으면 전기주를 찾아서 사면 되는 거고요. 이 전기주까지 다 날아가면 나중에 자동차 부품주가 다시 오겠죠. 자, 6개월 정도 전에 자동차 부품주가 제일 강했었는데, 이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으로 차량 생산을 못한다고 하면서 약간 자동차 부품주들이 크게 흔들리고 조정이 들어왔는데, 이제 TSMC에서 차량용 반도체 생산을 늘린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지금 시장에서 다시 차량용 반도체와 곽강을 받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은 반드시 주도주와 순환매를 미리미리 잘 알아두어야 돼요. 그래야 반드시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있는 종목을 살 수 있죠. 이렇기 때문에 마감 시황 정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LG 헬로비전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왜 갔을까요? 보니까 LG 헬로비전이 이렇게 상한가를 간 이유가 연 400억의 콘텐츠 투자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52주 신고가 경신과 함께 아주 크게 날아갔습니다. 자, LG 헬로비전이 3거래일 연속 상승했는데 오늘 상한가를 시현했고 400억의 콘텐츠 투자, 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SBS 콘텐츠 허브를 보면 사실 이 추세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모든 주식은 추세에 순응하고, 제가 이제 영상에서 꼭 월봉 5개월 선을 잘 말씀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 19년도 3월 달에 월봉 5개월 선을 이탈하면서 주식이 그냥 급락했죠. 이렇게 추세가 우하향. 근데 추세의 턴이 20년도 11월 달에 이루어졌어요. 나 이제 턴할 건데? 그러면서 5개월 선 위로 딱 올려놨죠. 이 위로 단 한 번도 5개월 선을 이탈하지 않고 추세가 잘 유지돼 있죠. 바로 이게 추세에 순응하는, 달리는 말에 타라는 게, 오늘 막 상한가고 날아가는 걸 중간에 뛰들어가서 내동매매하시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추세가 잘 살아있는 종목을 골라서 중간에 딱 사는 거죠. 이게 달리는 말에 사는 거예요. 자, 주봉에서 보시면 역시 추세가 이렇게 흔들리다가 이때 5월 20 마지막 주에 5선 회복해줬죠. 그래놓고 빵빵 2주간 때렸습니다. 일봉에서도 보시면 역시나 이렇게 잘 급등하다가 드디어 오늘 빵 날아갔는데, 이 추세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왜 주식은 추세를 이렇게 유지하고 있냐면 바로 이러한 기사가 뜰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죠. 우리는 몰라요. 자, 예를 들면 모든 정보는 개인이 제일 느려요. 당연하죠. 그리고 기관인이 제일 빠르고, 당연히 빠르죠. 우리보다 모든 그 정보들을 다 규합하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러한 종목들이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는 거냐고, 또 하나 추세를 잘 유지한 종목을 미리 봐야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기주를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전기주 추세가 안 끝났다고 그랬죠. 제가 이 친구들이 보면, 물론 이제 일진전기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월봉에서 벌써 이제 예전 고점을 찍고 그랬기 때문에 흔들릴 수는 있어요. 이걸 뚫을지 안 뚫을지는 모르죠. 자, 그렇지만 아직 많이 안 올라간 선도전기, 재룡전기, 재룡산업, 세명전기, 이렇게 PNC테크. 자, 이런 종목들은 아직도 추세가 잘 유지돼 있죠. 우리 우상향 하는 중인데, 자, 이런 게 바로 달리는 말에 타는 거죠. 우리 우상향하고 있어. 자, 일봉에서도 우상향하고 있었는데, 페이시테크 같은 경우 벌써 꽤 급등해서 떨어졌기 때문에 이 종목이 좀 무리가 되지만, 자, 물론 선도전기도 급등했었죠. 자, 이렇게 급락했지만 이 대량 거래가 과연 월봉에서 이게 높은 데서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추세를 앞으로도 유지해서 올라갈 수 있어요. 물론 한 달 정도 또 음봉으로 떨어지면서 쉴 수는 있지만 결국 추세는 우상향으로 잘 뻗어 있는 거죠. 자, 더군다나 재무가 낮기 때문에, 좋기 때문에 꾸준히 버틸만 한 거예요. 그래서 전기주들은 재룡전기, 재룡산업, 선도전기, 세명전기는 전기주들도 꾸준히 앞으로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요. 저런 종목을 미리미리 발굴하고 찾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시황 정리를 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렇게 죄송합니다. 여기 이렇게 영화 콘텐츠 분야를 보면 이렇게 LG 헬로비전 상한가를 갔으니, 다른 콘텐츠 관련주들을 보면 이렇게 SBS 콘텐츠보다 날라갔죠. 영향을 받는 거죠. 자, 역시나 월봉에서 보면 SBS 콘텐츠부 같은 경우도 추세를 굉장히 잘 유지하고 있었죠. 우리 월봉에서 5개선 안 깰 거야. 더군다나 다중바닥인 완바닥, 투바닥, 쓰리바닥 그려놓고서 단단하게 다져놓고 그냥 올라갔죠. 이 친구 월봉에서 아직도 낮아요. 물론 꽤 급등했기 때문에 더 올라갈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이렇게 17년도 12월 달에 중요하게 뚫어줘야 될 변곡점 자리를 그냥 뚫었습니다. 자, 이 밑으로만 떨어지지 않으면 이 친구는 이제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죠. 가격으로 보면 예전 고점 이런 데까지도 보이는 거예요. 13,000원, 14,000원대까지. 그래서 이 SBS 콘텐츠 허브도 신경 쓰셔야 되고요. 주봉에서 보시면 일단 이번 주 올라간 거 관련해서 한 주 정도 또 조정이 들어올 수는 있어요. 음봉으로. 그럴 때 바로 5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추세가 계속 유지되는 거고, 일봉에서도 이렇게 이제 벌써 급등급락을 많이 하면서 거래량이 터지고 있죠. 그렇지만 예전에 들어온 이 거래량을 돌파해준 거래량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세력들이 빠져나갔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따라서 다시 또 음봉으로 해서 5일선 딛고 돈 나가주면 다시 매수 타이밍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SBS 콘텐츠 허브도 LG 헬로비전 상한가와 관련해서 SBS 콘텐츠 허브 봐셔야 되는데, 이 콘텐츠에 관한 이런 이 투자들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또 하나, SBS 콘텐츠 허브를 보면 이슈가 하나 있죠. 이렇게 지주사 합병 후에 이제 자회사 가치가 엄청 올라갈 거라고 합니다. 목표가가 90%나 올라갔어요. 자, 스튜디오 S가 상장할 거고, 또는 SBS 콘텐츠 허브 합병할 수 있고요. 자본확충으로 지분 가치가 부각될 수 있고, 이렇게 오는 12월에 TI홀딩스, SMI홀딩스도 합병이 예정돼 있어요. 일단 여러 가지 이슈를 갖고 있고, 또한 실적도 굉장히 좋죠. 자, 이 재무는 꽤 중요해요. 아까 LG헬로비전의 재무를 보면 이렇게 돼요. 시총이 6천억짜리 회사인데, 이 매출이 1조씩 일어나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저렇게 좋은 거고, 현금 유보율 220%, 부채 비율 나름 뭐 엄청 안 좋거나 그런 회사는 아니죠. 장부상 가치가 8,000원인데 0.97배 받고 있죠. 그러니까 상한가 가기 전에는 0.78이었을 거예요. 엄청 싼 거죠. 자, 아까 그럼 잠깐 얘기를 돌려서 선도전기를 보면, 이제 왔다 갔다 해서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재물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필요한데, 자, 선도전기를 보면, PBR이 낮아요. 0.8입니다. 이 친구 1 가면 상한가 근처 가고, 자, 이제서 제가치 받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재무적인 부분도 꽤 중요한데, 자, 그렇기 때문에, 이 LG헬로비전은 더 갈 수 있다는 얘기죠. 더 날아갈 수도 있고. 하지만 쫓아가 사는 것보단 눌림목이라도 줄 때, 이럴 때 사는 게 좋고요. 자, SBS 콘텐츠 허브의 이 재무 상태를 보면, 시총 2천억짜리예요. 자, 시총 2천억짜리가 매출이 1,500억, 1,600억씩 나가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적당히 잘 나는 거고요. 현금 유불이 1,400%, 부채 비율이 24%. 굉장히 단단하죠? 회사가 돈이 많아요. 자, 그리고 영업이익도 흑자를 기준으로 잘하죠. 적자가 안 나죠, 회사가. 자, 작년에 코로나 사태 때도 72억 흑자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회사가 매출이 좋은 거죠. 영업이익이 좋고. 이제 1.2 받아요. 그러니까 LG헬로비전 엄청 싼 거죠. LG헬로비전 1.2 가려면 상한가 한 번 더 가야 돼요. 자, 그런 식으로 재무는 물론 재무 저렇다고 그래서 꼭 상한가를 간다거나 이렇게 딱 확정될 수는 없지만, 어디까지나 주식을 할 때 상당히 고려돼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대부천의 섹터를 보고 있는데, 자, 저런 종목들을 봤으니 우리가 현대부천에서 어떤 이슈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역시 5개월 선을 잘 타고 올라가고 있는 굉장히 단단한 회사죠. 이렇게 잘 타고 올라가고 있고 추세를 굉장히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봉에서 보시면 역시 5선 회복해줬고, 물론 이제 일단 매물대가 하나 있어요. 어디냐면 이번 주 꼬리 맞고 떨어졌죠. 여기. 자, 가격으로 보면 4,900원대가 되는데, 현대부천에서는 4,900원 땅 뚫고 그냥 거래량 실리면 크게 한번 날아가죠. 예전 고점인, 자, 이 자리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가격은 5,700원대가 되기 때문에, 자, 현대부천에도 꼭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요. 이 친구 재물을 잠깐 보면 PBR 0.78 낮죠?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인 거고, 시총이 5,400억짜리예요. 자, 시총 5,400억짜리가 매출이 2,800억, 2,900억, 자기 시총의 반 정도는 잘 내고 있죠. 분기에 700억씩 나요. 자, 현금 유보율이 1100%, 부채 비율이 564%. 돈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재무적으로도 굉장히 단단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재무적으로 단단한 구조를 갖고 있는 친구가 월봉에서 2달 쉬고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다. 자, 우리는 이 종목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관심 있게 봐야 돼요. 특히 예전에 중요하게 뚫어줘야 될 강력한 매물대를 다 뚫어놨기 때문에 이 가격 밑으로만 떨어지지 않으면 되죠. 크게 상승할 수 있어요. 주봉에서 보시면 5선 위에 있고, 일봉에서 보시면 요렇게 이제 예전 매물대 뚫어놓고 5일선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 순간 급등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죠. 예전에 이렇게 조용하던 종목이 압도적인 대량 거래가 빵빵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저 돈 들어온 위치를 봤을 때 월봉에서 밑에서부터 들어온 거죠. 이렇게 하단에서 높은 데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리타고 해서 이 종목이 꼭 올라간다거나 날아간다고 우리 미리 맞출 수는 없어요. 주식은 대응의 영역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5개월 선만 깨지 않으면 그냥 들고 가는 거죠. 주봉에서 보시면 역시 5선이 들어가지 않으면 들고 갈 거야. 추세 유지하고 있는데 왜 바로 추세가 하향이 됐을 때 이렇게
20년도 7월 달쯤 우하향이 되면 굉장히 위험해지고 많이 밀릴 수 있지만 역시 추세가 우상향으로 잘 뻗어 있으면 우리 추세 유지할 건데 괜찮아 그러면서 꾸준히 들고 갈 수 있는 즉 수익은 시간이 다 보상해 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바로 현대퓨처넷입니다. 자, 이런 영화 콘텐츠 관련주 외에도 자, 오늘 금요일 시장에서 좀 강했다는 게 바로 자동차주죠.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철강 섹터들도 많이 가고 이제 전기 섹터들도 좀 있으면 많이 갈 거예요. 자, 그러면 꽤 오랫동안 쉬었던 자동차 관련주들이 갈 건데 그중에서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을 볼 필요가 있겠죠. 대표주들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좋긴 하겠지만 어쨌거나 조금 상승폭이 느린 감이 있는데 이 자동차 부품주들은 꼭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자동차 부품주도 있고 자동차 부품주와 전기 자동차 부품주도 따로 있고 또 수소차 관련주에 대한 것도 따로 있기 때문에 다 나눠서 분리를 해놨는데 자, 일종의 자동차 관련주를 보면 요렇게 등락률을 보면 평화산업이 상한가를 갔죠. 자, 평화산업이 상한가를 갔듯이 또 평화홀딩스도 상한가 근처까지 갔습니다. 24%대게 급등했는데 엄청 강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밑에 정리해 놓은 거 보면 아직 안 간 전기 수소차 관련주들 있죠. 삼보모터스, 유니코, GMB 코리아, 아진산업.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새벽 영상에서 아진산업에 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당일 관심주 해가지고 제가 몇 개 종목을 잘 뽑아놓는데, 물론 이제 제가 새벽에 영상에 올라갔다 그래서 이거를 내설려고 말씀드린 게 절대 아니고요. 자, 그렇듯 시황 정리가 그래서 중요한 거고, 아진산업이라는 종목이 역시 수소차 섹터에 있었죠. 그러면서 제가 이 종목이 자,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잘 유지해서, 1월 달에 이렇게 1, 2월 달 상당히 급등을 했다가 자, 전기차 섹터들이 수소차나 이런 자동차 섹터들이 조정이 들어왔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1월부터 꼬리 달고 자, 6월달 6개월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5개월선 돌파와 함께 중요하게 5개월선 60개선을 뚫어주는 골든크로스 상황에 있고 역시 추세를 굉장히 잘 유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추세 순응해서 자, 이 종목을 한번 말씀드렸던 거고요. 주봉에서도 역시 20주선을 잘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크게 한번 다 추세를 타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일봉에서 한 6%또 올랐기 때문에 바로 또 올라갈 수는 있지만 만약에 올라가지 못하고 하루 이틀 음봉으로 떨어져 주면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고 5주선 깨면 우리 판단이 틀렸구나 하고 손절. 자, 손절 라인을 잡고 하는 거죠. 아무리 자동차 섹터가 지금 좋아 보이고 한데도 내가 산 종목이 손절 라인을 깬다면 일단 칼같이 손절해 놓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도 이런 자동차 관련주들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 중에 자, 이렇게 이제 평화산업, 평화홀딩스가 상한가를 시현했는데 결국은 이 300조 수소시장의 이 4대 그룹이 드림팀을 꾸렸다고 그러죠. 자, 현대차, SK, 포스코, 효성 이렇게 네 4대 기업이 자, 수소기업 협의체를 설립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소사업 관련 ETF 등 이게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나와 있는데 수소경제 선도를 위해서 이제 탄소 중립 실현을 앞장기로 하였습니다. 이러면 당연히 수소차 관련주나 수소차 시장이 커지겠죠. 이때 종목을 고를 때 좀 중요하게 고려돼야 될 부분이 바로 시총과 매출이죠. 자, 평화홀딩스 시총이 800억짜리죠. 800억짜리 시총을 가진 친구 매출액이 5천억씩 일어나요. 자, 영업이익도 흑자로 완벽하게 돌아섰고 현금 유보율이 870%, 부채비율이 388%입니다. 저평가돼 있죠. 자, 8천원짜리 보통 장부 가치가 자, 이제 24%를 갔는데도 평화홀딩스 0.67%예요. 1만 가도 지금 더블 근처죠. 그러니까 아직도 관심 갖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이 평화산업도 마찬가지예요. 자, 시총 800억짜리가 자, 매출이 3천억씩 이렇게 일어나죠. 자, 흑자 전환했고 역시 현금 유보율이 좀 없긴 한데 이 부분은 약간 리스크해서 PBR이 벌써 3.50배 바꾸고 있기 때문에 0.98 비해서는 꽤 큰 거죠. PBR이 좀 고평가죠. 근데 이제 자동차 섹터들이 보통 3, 4, 5는 받으니까 이 평화산업의 PBR이나 재무는 조금 평화홀딩스보다는 못해도 그래도 어쨌거나 평화홀딩스나 평화산업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금방 말씀드렸듯이 추세가 잘 유지되고 있는 상태였죠. 그러면서 빵 때려놓고 상한가를 시현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모든 종목들 중에 있는 것들이 바로 이렇게 이 자동차 섹터에 있는 거예요. 네이버에 이제 수자동차 관련주를 치면 수소 자동차 관련 섹터가 많이 나와요. 자, 대표적으로 우리 삼보모터스를 보면 자, 월봉에서 이제 굉장히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고 이렇게 쭉 잘 뻗어 있죠. 이렇게 되면 월봉 5개월 선만 이탈하지 않는 한 삼봉부터서는 굉장히 강하고 자, 급상승이 나올 수 있죠. 주봉에서 보시면 역시 20주선 회복해졌죠. 5주선과 20주선을 완벽하게 회복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 추세 틀었어. 우리 오랫동안 조정했어. 21년 2월 달부터 지금까지 조정했으니까 올라갈 거야.
자, 이 지표를 거래량이 들어왔죠. 자, 이렇게 조용하던 종목이 대량 거래가 빵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자, 이렇게 꼬리가 달긴 했지만 절대 무서워하지 말고, 긴 꼬리 나쁘지 않아요. 무서워하지 말고, 눌림목이라든가 음봉이 떨어졌을 때, 그럴 땐 절대 기분 나쁜 음봉이 아니에요. 즉 장기적으로 추세가 잘 유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봉에서 음봉 한두 방은 굉장히 좋은 거니까 반드시 그때는 관심 갖고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날 11% 갔다 왔죠. 이것과 관련해서 삼봉모터스는 크게 상승할 수 있으니까 역시 삼봉모터스 또한 관심 종목에 넣고 꾸준히 관심 갖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따라서 이 삼봉모터스를 재물을 보면, 자, 시총이 1,300억짜리죠. 시총 1,300억짜리에서 매출이 9천억씩 일어나요. 현금 유불 2,300%, 부채 비율 279%입니다. 따라서 상당히 좋고요. PBR이 이제 0.62배. 보통 12,000원 받아야 되는 주식이 0.62배 받고 있죠.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자동차 섹터가 살아날 때, 특히 수소차에 대한 이슈가 이런 것들이 살아날 때 반드시 삼성모터스도 좋은 이 종목 중에 하나 될 것 같으니까 관심 있게 보시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종목 정리해 놓은 것 중에 당연히 이 수소차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네이버나 이런 데서 이제 검색해 보셔서 추세가 잘 살아 있고, 역시 그 일봉에서 눌림목 주는 자리들이 오면 수소차나 전기차 관련 종목들은 반드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주보다는 이렇게 자동차 부품주 또는 이렇게 전기차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갔죠. 네오티스 15% 갖고 꽤 많이 올라갔습니다. 관심 있게 꼭 보시고요. 제가 항상 철도 관련주들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우원 개발이라든가 이런 종목을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현대로템 꽤 많이 올라갔어요. 새벽 영상 찍은 전부터 계속 올라가서, 자, 이 친구들도 이제 꾸준히 4차 철도 산업 관련해서 관심 가지셔야 되고요. 일단 당일 관심 종목에서는 일단 빼놓을게요. 너무 많이 지금 계속 찍어가지고 다른 좋은 종목들이 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우원 개발도 꾸준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아요. 이 친구 많이 설명드렸었죠. 두산중공업, 포스코건설 이런 데도 계약하고 다니고 있고, 시총에 비해서 매출이 좋고, 자, 철도 사업에서 꾸준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 일단 당일 관심 종목에서는 배제하려고 합니다. 이제 내일 월요일 새벽에 다시 지금 정리한 자동차주들이란가 이런 거에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전기주들 아까 잠깐 설명드렸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꾸준히 관심 가지라고 그랬죠. 선도전기 아직도 월봉에서 보시면 자, 추세가 잘 유지돼 있어요. 주봉에서는 5선 이탈 안 하고 있는데, 물론 다음 주에 5선과 10주선 이탈하면 일단 손절했다가 20주선까지 지켜보고 결정해야 되고요. 이탈하지 않고 추세 돌아나가면 반드시 재매수해서 수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재룡전기 또한 마찬가지로 월봉에서 이렇게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죠. 주봉에서는 이제 긴꼬리라고 떨어졌는데 마찬가지로 5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꾸준히 추세를 우상향으로 유지할 수 있고, 일봉에서도 20일선 딛고 돌아 나갔기 때문에 앞으로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쉽게 대응할 때 21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꾸준히 들어가면, 자, 재룡전기, 재룡산업도 마찬가지고요. 재룡산업도 역시 똑같죠. 지금 전기주들이 다일의 흐름이 굉장히 이뻐요. 이렇게 추세가 엄청 잘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상한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세란 이렇게 보는 거죠. SBS 콘텐츠업으로 보면 추세가 월봉에서 잘 유지되고 있다가 빵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재룡산업이 아직 빵이 안 나왔죠. 물론 요날 10몇 프로 가긴 했는데, 이날 5%? 많이 간 것도 아니지만 어쨌거나 자, 5% 가다 떨어지긴 했는데, 역시 추세가 잘 유지됐기 때문에 언제든 이전 고점이 10,000원대까지 갔다 올 수 있죠. 이건 재룡전기도 마찬가지고 세명전기도 마찬가지예요. 세명전기 추세를 보면 우상향으로 잘 뻗어 있고, 자, 월봉 60개선도 아직 못 들어왔죠. 그러니까 60개선 딱 뚫고 나가고 돌파 안착하면 다음 달에 또 올라갈 수 있죠. 자, 주봉에서도 역시 추세가 잘 유지되고 있고, 이번 주에 급등 한번 했다 왔는데 대량 거래가 실리면서 급등을 한번 하고 왔기 때문에 이 친구도 21선 깨지지 않는 한 잘 들고 가면 역시 좋은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자,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이 철도주들도 관심 있게 잘 보셔야 되고요. 특히 철도주 중에 서암기계공업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조금 이제 특이한 행보를 보이긴 했는데, 새벽 영상에서 다시 한번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자, 이 서암기계공업을 보면 일봉에서 한번 급등한 적이 있어요. 이때 6월 10일인데 9%대? 근데 거래량이 터졌죠? 이런 음봉은 기분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월봉에서 추세가 이렇게 잘 유지되고 있는 종목이 일봉에서 이 거래량과 함께 긴꼬리를 달았다? 자, 이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근거가 돼요. 물론 이제 5일선이 따라가면서 이렇게 근처에서 5일선 근처 매수가 좋겠죠. 깨면 손절. 그러고 주봉에서 역시 추세 전환의 틀이 생겼죠. 우리 예전 가격 밑으로 안 가면서 완벽하게 드러났어요. 매물대를. 그렇기 때문에 이 서암기계공업도 관심을 갖고
꾸준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암기계공업도 철도주 관련해서 새롭게 한번 보시고요. 월요일 새벽 영상에서 이 중에서 좀 추려서 몇 개 더 내보낼 건데, 이 당일 관심 종목이 많아요. 자주 바뀌고 그만큼 잘 올라갈 만한 종목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고 지수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하향일 때는 용가리 퉁쳐서 안 돼요. 지수가 무너지면 아무리 좋은 종목도 무너지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지수가 살아있을 때는 상당히 좋은 게 사실입니다. 제약바이오들도 좀 살아나고 있어서 그중에 몇 종목도 알려드릴 거고요. 어쨌거나 시황 정리하면서 느낀 거는 자, 전기주는 계속 꾸준히 관심 갖고 보셔야 되고요. 선도전기, 재룡전기 이런 것들. 그러고 역시 마찬가지로 자동차 부품주 중에 특히 수소차, 전기차 관련주 중에 부품주들. 자, 삼부모터스, 세종공업. 이제 평화산업, 평화홀딩스는 상한가를 갔으니 좀 늦었죠. 그래서 아진산업 같은 거, 뭐 유니크 같은 거 이런 것들 종목들 이제 월봉에서 자 조정받고 돌아나가는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관심 가지셔야 되고요. 역시 동양피스톤 같은 종목들도 이렇게 보시면 자 월봉에서 추세를 굉장히 잘 유지하고 있어요. 보시면 월봉에서 추세 후 상향을 굉장히 잘 유지하고 있고 예전에 뚫어줘야 될 매물대를 완벽히 뚫었습니다. 물론 이 친구는 전고점의 부담감은 조금 있어요. 7,400원인데 이 자리 뚫을 것 같아요. 우리 예상이지만 자 주봉에서 중기 추세의 상승이 확증되는 5주선까지 완벽하게 회복해주고 있죠. 이 친구 재무 상당히 좋아요. 자 일봉에서 보시면 역시 잘 올라가고 있죠. 재무를 보시면 자 PBR이 이제 0.90, 1도 안 되죠. 자, 시총이 이렇게 860억짜리입니다. 시총 860억짜리 회사가 매출이 3천억씩 올려요. 대단한 거죠. 자,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했고, 현금유불이 1400%, 부채 비율이 246%. 나름 돈이 많고 회사가 단단한 회사에서 재무랑 기본적 분석이랑 기술적 분석을 같이 맞춰놓고 이슈가 있다? 그럼 흐름이 주도주로 들어올 것 같다? 그럼 당연히 이 종목들은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동양 필수론까지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어쨌거나 전기, 자동차, 철도라고 이제 정치주들은 조금 위험해지긴 했는데 이제 윤석열 관련주들이 조금 조정을 받긴 하는데 사실 큰 이상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그 새벽 영상 찍을 때 말씀드릴 거고요. 이렇게까지는 조금 꾸준히 관심을 보셔야 되고 이 아까 말씀드렸던 영화 콘텐츠 부분 사실 종목들이 꽤 많은데 이 종목들 중에 현대표천에 좀 나 보이는데 이 종목보다 더 좋은 종목들이 있으면 몇 개 더 찾아서 정리를 해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마감 시장 정리였고요. 시장은 이 외국인이 좀 코스피이 왔다 갔다 하죠. 샀다 팔았다. 자, 금융투자도 마찬가지인데 연기금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코스피 시장도 나름 좋아질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은 약간 무너지긴 했는데 어쨌거나 그래도 조금만 매수세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잘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추세가 자, 종목도 그렇지만 지수도 코스닥 지수, 코스피 지수나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추세 우상향을 잘 유지하고 있고 이렇게 변곡점 위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를 유지해서 크게 상승할 수 있는데 이거를 자동차 섹터가 이끌어줄 확률이 높아요. 코스닥 시장도 제약바이오주가 살아나야 1000포인트 위에서 놓을 수 있는데 역시나 추세를 굉장히 잘 유지하고 있고 5주선 위에 있죠. 저번 주에 추세를 유지하는 5주선 위에서 끝났기 때문에 우리 추세 우상향 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아직은 추세가 살아있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 코닥 지수까지 살아있는 거라 시장은 조금 더 좋아질 수 있으니까 시장에 대한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일 새벽에 영상 올릴 때 미국 시장까지 해서 한 번 더 점검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